자, 이 정도 시험이면 난이도가 미적분 기준 잡으면, 안 나오냐? 이 정도 시험이면 미적분을 잡아주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84점을 생각하면 돼. 84점. 2등급 컷은 76, 78점. 3등급 컷은 68점. 이 정도 생각하면 적당해. 원래 1등급이랑 2등급은 거의 컷 차이가 별로 없어. 얘랑 얘랑 같은 거거든. 근데 2등급이나 3등급은 약간 컷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요 정도 잡으시면 되고, 확통 같은 경우는 여기다 4점씩 더해주면 돼. 확통은 여기다 4점씩 더해주면 적당히 맞다. 자, 다 매겼어? 자, 다 매겼으면, 세 가지 중요한 문제만, 7문제만 딱 풀어보자. 7문제만. 자, 일단 이 문제부터 하자. 이건 뭐 되게 유명한 문제잖아, 그지? 되게 유명한 문제고, 수능 특강 문제야. 수능 특강 문제인데, 올해 수능 특강은 아니고, 재작년 수능 특강 문제거든? 근데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한 적당히 한 11번, 12번, 13번 정도 되면 이 정도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풀어보자. 빠르게 풀자. 한 가지만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자, 지금 그래프 그려보면, 뭐 다 그렸을 거야, 그지? 그려보면, 여기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 상태로, 이 2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1이지? 그럼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 주기가 2니까, 얘가 계속 반복해서 지면서, 이게 그려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이런 그래프가 fx인데, 이게 fx지. 나 뭐라고 했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야. 이 방정 실근의 개수를 묻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주기함수와 어떤 그래프의 실근의 개수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냐? 이 뭐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냐면, 자, 이제 고점의 개수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풀면 안 되지. 너무 복잡하잖아. 이 그래프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센스가 필요하지. 어떻게 되겠어? 이걸 나눌 줄 알아야겠지. 2n-1을, 그지? 2n-를 나눠주면 fx는 2n-1분의 2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대로 두고 요 직선을 움직여가면서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지? 이때 어떻게 판단하지? 아닌가? 어디가 잘못되는데? 어? 잠깐만, 내가 어디 잘못 그린 거지? 아! 잘못 넣었지. 얘기가 잘못됐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네. 얼마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맞지, 그지? 이게 0인 거지, 0.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잘못 그렸다. 잉?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x축이네, 그지? 잠깐 착각했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지? 이러면 됐지, 그지? 맞나? 아니야? 맞잖아. 1로 0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아닌가? 뭐야? 아니야? 아, 근데 그래프 좀 이상하긴 하다, 그지? 자, 그래프 이상하긴 한데, 뭐 그래프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해하셔. 이 정도는 가는 게 없을 것 같아. 자, 이런 상태가 된 거지. 그럼 이제 이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직선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게 터널이 형성되는 거거든, 터널. 이 터널이 형성됐잖아. 이 그래프 안에서만 어떻게 돼? 그래프 존재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이 터널이 형성되니까, 이 터널에 진입할 때 하고, 이 터널을 탈출할 때, 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이 순간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생각의, 판단의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 여기가 원점이다, 그지?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그려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게 아니라 요 그래프가 이 터널을 어차피 지나갈 교점이 되는 거니까 이 터널을 진입할 때와 빠져나가는 순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과 얘가 2가 되는 순간을 찾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야. 이 문제 두 가지야. 교점의 개수라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이해하셔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당연히 0인 것이고 fx가 2가 되는 순간 x 얼마지? 2n-1인 거지. 2n-1. 그러니까 홀수에서만 탈출하게 되는 거지. 홀수에서. 그럼 바로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추론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봐야 되거든. 교점의 개수가 되겠지. 교점의 개수. 자, 1일 때는 1,2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그지? 그럼 교점 개수 몇 개야? 한 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 2일 때는 3,1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여기 1이니까 여기가 3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교점 개수 몇 개가 돼? 3개가 되는 거지. 3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떻게 돼? 3을 넣으면 5가 되는 거니까 5,2에서 빠져나가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자, 교점 개수 몇 개가 되겠어? 5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교점 개수 결국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일반항이 뭐가 될 거냐면 2n-1이 되는 거니까 2n-1이 50일 되는 순간을 그냥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가장 우리가 많이 풀었던 그 유형 중에 하나야. 그럼 이게 얼마 나오지? 26인가? 26이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자. 이건 너 풀었을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자, 이건 양승진 선생님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인데 상당히 좋은 문제야. 자, 저번 주에 쳤는 시험 문제인데 한번 해보자. 되게 좋아, 문제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래. 일단 도함수가 연속이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라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 잘 이해가 안 돼. 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래프를 시도해 볼 수밖에 없어. 그지? 자, 그래프를 시도해 보자. 자, 그래프 시도해 보면 자, 이 그래프가 0,0을 지나가고 1,3을 지나간대. 1,3, 1,3 이렇게 지나가겠지. 너무 높나? 이 정도 할까? 1,3 이 정도 하겠지. 여기를 지나가. 그 다음에 뭐 F4랑 F3은 한 칸 차이가 난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 어딘가 3, F3이 있으면 여기다 한 칸 내려간 여기 지점. 여기가 4, F4가 되는데 여기 한 칸 차이라는 거야. 이게 한 칸 차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 지나간다는 거야. 여기 지나간 어떤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근데 미분 가능 함수지. 도함수가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 함수 fx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뭐라 했느냐. 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나를 보니까 뭐라 했냐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와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념을 떠올라야겠어? 이 도함수 범위가 있으면 무슨 개념이 떠올라야 돼? 평균값 정리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가. 그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같은 평균 변열이 존재할 것이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같은 평균 변열이 존재할 건데 잘 봐.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3이지.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바로 이 미분계수의 최대값을 찍었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지? 이 안에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다? 직선이란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지. 이거 뭐 엄청나게 자주 나온 개념이야. 자, 잠깐 나온 김에 잠깐만 정리하자. 우리 잠깐만 정리를 폈는데 잘 몰랐던 친구들, 혹시 이 문제 못 푼 친구들은 이걸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라는 거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실제로 평균값 정리가 내용은 되게 단순하거든. 내용은 되게 단순한데 실제로 평균값 정리가 시험에 나오면 꽤 어렵지 않냐? 꽤 어려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평균값 정리의 의의를 잘 기억해야 돼. 평균값 정리가 뭔지 모를 애들은 없는데
그걸 문제에 잘 적용하지 못하거든. 그 이유가 이 평균값 정리를 왜 배우는가에 관한 의의가 되게 중요해. 자, 평균값 정리의 의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가 나중에 밴드에 올려놓을게. 자세한 설명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 결과를 좀 기억해줘야 돼. 첫 번째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잖아. 평균 변화율이 정말로 평균이란 거야. 진짜 평균인 거야. 그 이름이 평균인 거지. 그럼 평균 변화는 무엇의 평균이지? 무엇의 평균이냐면 구간에 있는 순간 변화율들의 평균이야. 꼭 기억해야 돼. 자, 이 자세한 이야기 내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너희들 보고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 보면 그래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 순간 변화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이 수많은 순간 변화율을 싹 다 평균을 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평균값 정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중요해.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이거지. 이 평균 값이란 것은, 평균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어디 범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계책값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반에, 그지? 우리 수업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반에 애들 수학 시험을 치는 거야. 그지? 우리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수학 점수의 최고 점수는 100점이잖아. 최저 점수 몇 점이야? 빵점 받으면 안 되겠지만 최고 점수는 100점이고 최저 점수는 빵점일 거라고. 늘 전부 다 한 명 한 명이. 그럼 우리 반 애들 수학 점수의 평균 점수가 빵점과 100점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평균이라는 것은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계책값들의 최대값과 최소값 범위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 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말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존재하는 수많은 순간 변화율들의 평균인데 그 평균이 이 그래프의 최대 기울기와 최소 기울기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야. 무조건. 자, 괜찮지?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때 만약에 평균이 계책값의 최대를 찍었어. 예를 들은 거야. 우리가 수학 시험 쳤는데 이러면 정말 대박 나겠지만 우리가 수학 시험을 쳤는데 우리 반 반평균이 100점이 나온 거야. 그거 무슨 뜻이야? 다 몇 점 맞은 거야. 100점 맞은 거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모든 개체는 최대다 친 거야. 모든 개체가 맥스를 찍었다는 뜻인 거야. 근데 평균이 개체값의 최소값을 찍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반평균이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반평균이 빵점이 나온 거야. 우리 반 반평균이 빵점 나면 하고 문 닫겠지. 우리 반 반평균이 빵점이 났단 말이 무슨 말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몇 점이 났다는 거야? 빵점이 났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모든 개체값은 최소값을 찍었단 말 뜻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평균에 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름이 평균값 정리인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럼 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순간적인 순간 변화율이 -1부터 3 사이 존재한다 이다고.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도 이 그래프의 양 끝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평균은 얘들의 평균이니까 그 평균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평균 변화율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이 범위를. 그런데 하필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났다? 3이 나온 거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개체값의 최대를 찍은 거지. 그지? 그럼 개체값의 최대값을 찍었으니까 여기는 모든 개체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구간의 그래프는 뭐가 밖에 그려질 수가 없다?
직선밖에 그려질 수가 없다는 거야. 직선으로 확정됐다는 거야. 이게 직선이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평균과 평균,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오지. 요 두 개.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거든. 그지?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도 여기 존재하는 수많은 순간 변화의 평균일 것인데, 순간 변화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찍었다는 것은 얘의 최소값을 찍었다는 거예요. 평균이. 그럼 평균이 최소값을 찍었으니까 이 사이는 모든 그래프도 뭐다?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1밖에 될 수 없으니 직선이라는 뜻인 거야. 누가 직선이야? fx가 직선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가 직선으로 확정됐고 여기도 직선이 확정됐다는 것이 바로 이 가와 나의 스토리인 거야. 엄청 중요한 이야기라고. 자, 괜찮지? 자, 그럼 다로 가보자. 그 다음 뭐라 했냐면 1부터 3 사이에서 여기는 몇 차 함수가 존재한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가 존재한다 했어요. 안 나오냐? 여기 3차 함수 그래프 일부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생길 수는 없어. 이러면 도함수가 연속이 될 수가 없어. 여기가 미분 불가잖아. 그럼 도함수가 끊기겠지, 그지? 미분 불가니까, 그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 좌미분계수가 3이고 우미분계수가 3이고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 되는,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 이말 뜻인 거야. 예를 들면 말이다. 물론 이게 지금 뭔지 알 수 없지.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시작해보자 뜻인 거야. 자, 기억. 뭐라 했냐면 FA가 3A보다 클 수 있는 A가 요 안에 존재하냐는 거지. 존재할 수가 없지. 왜? 이 fx 자체가 3x니까 fx 자체가 3x니까 그냥 fa는 3a인 거지. a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3a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은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지. 물론 기억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틀렸겠지. 자, 괜찮냐? 자, 니은으로 가본다. 이게 니은이 좀 어려웠을 거야. 자, 니은이 좀 어려웠을 텐데, 자, 니은 디귿이 약간 고급지거든. 자, 뭐라고 했냐면 x가 2에서의 순간 변화를 생각해보래. 여기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있는데 x가 2가 있는 순간에서 이 그래프의 순간 변화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난감하지? 이거 어쩔 수 없이 식을 세워야 돼. 자, 그런데 3차 함수 식을 세우는 게 아니야. 어차피 도함수만 쓰면 되는 거잖아. 몇 차 함수? 2차 함수식만 세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fx가 3차 함수니까 미분한 도함수는 2차 함수거든. 이것의 범위만 찾으면 되는 거라고. 자, 근데 여기 관련된 식이 있거든. 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식이 있잖아, 그치? 어떤 식이 있지? 얘 관련된 식이 뭐가 있지? f'1이 얼마가 돼야 돼? 3. 좌미분계수 3이니까 우미분계수 3이겠지? 그래서 f'1이 3이야. 두 번째, f'3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요 두 개만 가지고 이놈의 식을 세워보라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식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식이 나오진 않지만 어떤 A 값에 따른 범위가 나올 테니까 이런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식을 진짜 세우자는 게 아니야. 여기다 뭐 넣고 풀자는 게 아니고 1,3 3,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뭐를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F'X 축이거든. 자, 그럼 봐.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몇 차 함수를 생각해보자. 2차 함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최대값이 3이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사이 2차 함수를 그려야 돼.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2차 함수는 없는 거야. 불가능하잖아. 튀어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길 수도 없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 2차 함수는 뭐 대략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또는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F'E를 최소 최대로 F'의 범위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2가 나왔을 때 어떤 값의 범위를 찾아보자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럼 F'E가 최대일 때 생각해보자.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여기 그래프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면 최대가 되겠는데 이거 뭐 안 되잖아.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내 말이 되겠냐? 그럼 F'E가 최대가 되는 상황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3에서 접하게 되는 2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이거보다 F'E가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라고. 맞지? 그럼 F'E가 최소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접하면. 그래서 여기 접할 때가 F'E가 최대가 되고 여기 접할 때가 F'E가 최소가 되는 거야. 2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의 범위를 구하자는 거지. 자, 좀 고급진 표현법이지.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먼저 해보자. 1,3에 접하는 것부터 해보자. 그럼 이제 F'에서 식이 뭐가 될 거냐면 A에 X-1의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야. 얘들아, 이해되지, 그지? 자, 근데 이 그래프 지금 어딜 지나가야 돼? 3,-1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 3 올렸을 때 마이너스 1 나야 되니까 4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자, 마찬가지로 최소가 되는 상황은 이게 그래프야. 그럼 마이너스 3,-1이 꼭지점이 되는 거니까 x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이거든?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 1,3을 지나가야 돼. 1,3. 그러면 4a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a가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끝났지. 이게 F'E가 최대일 때, 이게 F'E가 최소일 때인 거야.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2를 넣으면 2가 나오니까 최대값이 2라는 뜻인 거지. 그 다음 최소값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를 넣으면 0이 나오지. 그래서 최소값이 0이다 뜻인 거야.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인 거지. 그래서 F'E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2가 되는 그래프를 가진다 이 뜻인 거야. 상당히 좋은 문제야. 상당히 좋은 문제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상당히 어디서 뺏겼는지 모르지만 뭐 양순진 선생도 뺏겼겠지. 설마 이걸 양순진 선생님이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어디선가 뭐 뺏겨왔겠지. 상당히 잘 뺏겼다. 자, 다음 디귿이 또 고급진데, 자, 디귿이 훨씬 더 고급진데, 자, 좀 좋은 문제야. 0부터 4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봐야 되라. 지금부터 0부터 4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 근데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도형이 있어. 미분 가능 함수.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될 리는 없어. 왜냐면 내려가니까 여기서. 그치? 그럼 최대값은 일단 어디서 형성돼? 최대값 분명히 1부터 3 사이 어딘가서 형성될 거야. 3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쳤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최대가 될 거라고. 내 말이 되겠냐? 그럼 이 지점이 바로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하는 최대 값인 거야. 즉 3차 함수의 극대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극대값이 정해진 건 아니야. 왜냐하면 도함수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뭘 구하는 거냐면 얘의 이 값의 최소를 찾는 거야. 얘의 최소. 이때 뭘 사용해야 되냐면 디귿을 풀 때는 당연히 뭘 가지고 풀어야 돼?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풀어야 돼.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푸는데 기억, 니은 안 쓰면 안 되잖아? 자, 그럼 봐. 우리가 니은에서 뭘 밝혔냐면 F'E가 0부터 2 사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걸 알고 있어, 이거를. 뭘 알고 있냐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값을 최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1부터 3까지 변할 때 올라가는 양이 최대일 때 보자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지, 극대. 근데 그 극대 값의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올라가는 양을 뭐 해보자? 많이 늘려보자는 거야? 올라가는 양을 줄여보자는 거야? 많이 줄여보자는 거지. 봐봐. 만약에 이 그래프를 친다면 이 넓이만큼 함수가 증가하게 되거든. 도함수가 양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만큼 함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래 되면 이 값이 엄청 크게 갔다가 조금 내려가는 거지.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그래프 있잖아. 이렇게 쳐져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0이잖아. 물론 여기 0이다 보니까 지금 x축이 여기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요 함수의 넓이만큼 이게 도함수니까 이 함수의 넓이만큼 함수가 증가했다가 이 부분의 넓이만큼 감소한다고. 그럼 증가되는 부분이 가장 작은 넓이가 바로 이 넓이인 거지. 이 넓이보다 더 작게 증가할 수는 없다고. 그지? 그래서 결국 이 극대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바로 요 그래프일 때다 뜻인 거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문제지. 엄청나게 좋은 문제야. 저번 주에 또 쳤던 모든 모의고사 중에 이 문제 제일 좋아. 정말 좋은 문제다.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면 답인 거야. 이 넓이에다가 이 3을 더해주면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 되지. 적분하면 돼. 어디부터? x가 1부터 여기 찾으면 돼. 얘가 0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야. 0 되는 순간. 그러면 이게 얼마냐? x가 얼마 나면 x가 2 또는 4가 나오는데 여기 1하고 3 사이니까 1하고 3 사이니까 여기 3이거든 현재. 여기가 얼마냐면 2란 뜻인 거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면 돼. 요 넓이를 계산해 보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치? 적분해보자. 적분하면 3분의 1에 x 빼기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거든. 여기다 2 넣고 1 넣고 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2를 넣어볼까? 2 넣으면 얼마지? 2를 넣으면 3분의 1 빼기 2가 되지? 자, 1을 집어넣으면 1을 넣으면 얼마야? 1을 넣으면 이게 빼기 2가 되니까 빼기 3분의 8에 아닌데 잠깐 2 넣으면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가 되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고 빼기 1이 되는 거지. 요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걸 계산해 보면 해보자. 자, 계산해 보면 이게 빼기 3분의 1이고 이게 빼기 3분의 8이니까 뭐 이상한데? 자꾸 걔 맞나 계산이? 얼마야 이게? 잠깐만. 빼기 3분의 1 빼기 3분의 8 이게 얼마야? 3분의 7이야? 3분의 7 빼기니까 3분의 4가 되겠다. 그지? 3분의 4. 이상한데? 디귿이 맞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가 뭐 계산 잘못된 거 본데? 잠깐만. 1을 넣어봐. 빼기 1.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 빼기 3의 세제곱에 빼기 쓰잖아? 자, 1부터 잠깐 2를 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2가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1이잖아. 맞잖아, 그지? 뭐라? 그럼 3분의 4인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분 넓이가 3분의 4니까 3분의 4만큼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3분의 4만큼 올라가니까 3에서 3분의 4만큼 올라가면 얼마나 되겠어? 3분의 16이 되는 거지. 3분의 16. 그래서 m의 최소값은 3분의 16이 되는 거지. 그럼 디귿 틀린 거지. 디귿 틀렸지. 뭐라? 그럼 답이 없는데? 그럼 답이 1번이냐 혹시? 젠장아 1번이 답이다 이거지. 좀 사기적이네. 1번이 답이다. 1번이다. 자,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이거 집에 가서 꼭 복습해야 한다. 엄청나게 좋은 문제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한석원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야. 이건 올해 문제는 아니고 작년 문제야.
작년에 나왔던 활용전점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인데 되게 좋아. 되게 좋고, 이 문제를 한서원 선생님이 자기 책 뭐더라? 이름 뭐더라, 그거? 사규? 사회 규칙. 사회 규칙 넣어놨어. 올해 개정되면서 이 문제가 들어왔더라고. 근데 작년에 나왔던 활용전점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고, 정말 잘 만들었어. 자기가 만든 건 아니겠지. 자, 일단 개념을 좀 해보자. 개념을 알아 풀 수가 있거든. 자, 개념을 좀 해볼게. 자, 등차 수열 BN이라 할게. 왜냐면 왜 BN이라 하냐면 이게 지금 AN이랑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BN이라고 둔 거야. 자, 잘 들어봐. 등차 수열 BN에서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가 얼마지? 이게 나와야 돼. 5 곱하기 B3이다. 이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의 배수가 되는 거야. 맞지? 우리 수능 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이때 이 상태에서 말이야. B1 더하기 B3 더하기 B5는 얼마야? 3 곱하기 B3인 거야. 얘들이 등차수열일 때. 얘네 셋도 등차수열이니까. 이건 이해가 되지? 자, 그 문제 한번 내볼게. 내가 맞춰봐.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가 15다. 등차수열에서 말이다. B1 빼기 B2 더하기 B3 빼기 B4 더하기 B5를 구하시오. 어떻게 할래? 이 문제 못 푸는,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어떻게 구하지? 얘가 등차수열이잖아? 이거 더하면 얼마야? 3 곱하기 B3이지. 근데 요걸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얘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뭐 돼? 빼기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B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B3인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등차수열이었으니까 얘가 뭐다? 5 곱하기 B3인 거야. 근데 B3이 얼마니까? 3이니까 이 답은 3인 거야.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등차수열에서.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한테 등차수열 합은 더 이상 이런 공식이 아니라고. 2분의 뭐 n 곱하기 2의 뭐 이런 공식을 쓸 일이 없다고. 무조건 등차수열 합은 무조건 평균의 배수로 때려야 된다고. 자, 괜찮지? 요것만 알면 이 문제가 개 쉬워. 자, 무슨 말이냐? 자, 가보자. 아이고야. 지금 이게 등차수열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등차수열이냐면 AN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AN의 절대값이 등차수열이라는 뜻인 거야. 근데 적어볼게. A1 절대값, A2 절대값, A3의 절대값, A4의 절대값 해서 얘가 등차수열인 거야. 자, 근데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알지? 인접한 항은 서로 부호가 좋다. 반대라는 뜻인 거야. 인접한 항은 수하고 반대. 그러니까 여기 A1이 있고 여기 A2가 있고 여기 A3이 있고 여기 A4가 있고 쭉 가서 있는데 만약에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양수고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다. 이 말인 거야. 문제 말뜻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등차수열이라는 게 아니고 일반항 AN을 15개를 가면 35가 나온다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걸 더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더하는 거야. 이걸 더해가지고 35번까지 간 거야. 이게 얼마? 15까지 갔을 때 이게 35라는 거거든. 얘가 등차수열이지 얘가 등차수열이 된 건 아니야. 내 말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구하라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보면 이 사람이 구하라는 게 뭐냐면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등차수열이잖아? 이게 뭘까? 등차 중항의 15배가 되는 거지.
근데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15번째가 있으니까 등차 중앙이 몇 번째겠어? 8번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결국 8번째 항을 찾는 문제인 거야. 그냥 이 문제는. 자, 그럼 시작해보자. 8번째 항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생각해보자고. 좀 재밌어. 8번째 항을 찾고 싶은데, 이게 등차수열이거든? 그러면 얘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거지. 그럼 요 놈들의 값을 한번 얘들로 표현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면, 얘가 양수로 시작할지 음수로 시작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만약에 A1이 양수로 해보자고. 그럼 A1이 양수면 얘나 얘나 같은 거지. 괜찮지? 그럼 얘는 그냥 뭐로 적어도 관계없냐면 얘는 그냥 절대값 A1이랑 같은 거야. 그럼 얘는 뭘까? 얘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게 아니잖아? 서로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항을 뭐라 적을 수 있냐? 얘의 부호를 반대로 적을 수가 있다고. 그럼 얘는 그대로인 거지.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 이런 얘기인 거야. 이렇게 쭉 가서 15번째까지 해보면 자, 홀 쓸 때 다 양수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35라는 뜻인 거야. 근데 지금 얘가 등차수열이야. 이 문제.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난 얘를 구하고 싶거든. 여기 한가운데 8번째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뜻이야? 양수는 양수끼리 더하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가다 보면 마이너스 A8이 있을 거고 또 가다 보면 여기 마이너스 A14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걸 어떻게 더할 것이냐. 등차수열 관점에서 이 말이라고. 어떻게 더한다? 어차피 두 칸씩 가도 등차수열이거든. 그럼 여기 첫 번째 항의 절대값, 세 번째 항의 절대값,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 7번째 항, 9번째 항, 11번째 항, 13번째 항, 15번째 합은 그냥 등차수열 합이 되는 거야. 맞아. 등차수열 합이 몇 개 있어? 1, 4, 5, 7, 9, 13, 12 해서 몇 개가 되겠어? 8개가 되는 거지. 총 15개 중에 반반인데 홀수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짝수, 이 홀수 번째만 더하면 뭐가 되냐? 8 곱하기 등차 중앙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짝수 번째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두 칸을 가도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6번째 항, 8번째 항, 10번째 항, 12번째 항, 14번째를 더하면 등차 중앙에 7배가 되는 건데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빼기가 되는 거지. 납득이 되겠냐? 그래서 결국 이게 뭐다? 8번째 항의 등차 중앙이라 적을 수, 8번째라 적을 수, 절대값이라 적을 수 있고 그게 35라는 뜻인 거야. 근데 절대값이 35가 된 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35니까 최종 답이 나온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초항이 음수를 해보자고. 자, 초항이 음수가 되면 얘게 음수란 얘기거든?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럼 얘를 얘로 표현해보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1이 되고 두 번째는 절대값 A2가 되고 세 번째는 절대값 A3가 되고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 완전히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도 마이너스 절대값 A15로 끝나고 여기는 절대값 A14로 끝나는 거야. 자, 이게 35라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어? 똑같이 처리하는 거지. 자, 이제 위아래가 완전히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가 된 게 하나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의 절대값 A8이 되고 여기 플러스 놈만 계산하면 플러스 7의 절대값 A8이 되는데 이게 35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절대값 A8이 35가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게 양수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다 뜻인 거야. 자, 납득이 되겠냐? 어마어마하게 좋은 문제. 이것도 괜찮은 문제지.
자, 등차 수열에 관한 개념 문제다. 이 생각하시면 돼. 자, 이 정도 문제면 충분히 뭐 이게 15번이었나? 15번 정도 난이도가 되지. 괜찮은 문제야. 자, 요것을 잘 기억해 두자. 집에 가서 연습해야 된다. 너희들 선생님 프린트를, 이거 푸는 거를 집에서 복습을 하는 게 있더라고. 애들이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 오늘 풀었던 것들, 저번에 풀었던 것들 해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자꾸 한 개 더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밴드에다가 영상하고 이 시험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뽑아서 풀어. 풀고 싶은 사람들은. 꼭 나중에 와가지고 한 개씩 찾아가는 애들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뽑아서 다시 풀어. 알겠지? 복습하고 말이지. 와, 그렇게 하면 늘 거야, 아마 실력이. 자, 이거 꼭 집에서 다시 풀어봐야 된다. 상당히 좋은 문제야. 자, 다음. 자, 이제 20번이야. 21번인가? 자, 이 문제에 틀린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돼. 왜냐? 그냥 23년도 수능 11번 문제랑 똑같아. 혹시나 싶어서 한번 올려본 거야. 근데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 자, 집에 찾아봐. 밑에 적어놔. 23년 수능 11번. 틀렸으면 이거 23년 수능 11번. 너희들 수능 아직까지 기출문제 분석이 안 된 거야. 기출문제 분석은 기본이라고. 자, 일단 해보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야. 이게 3대 8이지? 그럼 얘가 몇 대 몇이지? 이게 보이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원에서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각이 같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가 중요하지? 원주각이 같다가 중요한 거야. 원주각이 같다. 뭐가 중요하다? 원주각이 같다. 이게 중요한 거야.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거지. 이 호의 길이가 같다가 문제 포인트니까 이 틀린 친구들은 반드시 23년도 수능 11번 복습해야 한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보조선이 되는 이 선을 끄지 못했으면 풀 수가 없어. 이 선을 껐어야 돼. 이 선을 꺼서 이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걸 표현했어야 돼. 수능 11번은 이게 꺼져 있어. 이게 안 꺼진 문제야,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 네 스스로 끌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자, 그럼 끝났거든? 왜 끝나냐면, 지금 문제가 A, C, D, 이게 뭐야, 이게? 아닌가? 이게 3분의 8이지? 맞나? 맞지, 그지? 이게 3분의 8이거든? 그럼 얘가 3분의 8이면 이거 얼마지?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가지고 두 번의 코사인 곳을 쓰는 거야. 똑같거든? 그럼 두 번의 코사인 곳을 쓰면 식이 두 개 나올 테니까 미지수를 두 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 길이를 A라 두고 요 길이를 B라고 두면 코사인 공식을 두 번 때려서 연립방정식 풀면 끝나는 거야. 본 거 같지, 그지? 똑같은 문제니까 못 풀었으면 많이 반성하셔야 돼. 자, 그런 이야기야. 풀어봐. 자, 다음. 자, 이 문제는 현우진 선생님 작년에 킬링 캠프에 있던 문제야. 근데 드릴에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보자. 그냥 드릴에 있는 문제야. 근데 킬링 캠프에도 나왔던 문제고. 자,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F형이 0보다 0이 아닌 4참수 fx가 있다. 자, 4참수 fx가 있대. 자, 4참수 fx가 있다는 거야. 자, 4참수 나왔으니까 뭘로 시작해야 된다? 개형으로 시작해야 돼. 개형이 이런 개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개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개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개형도 있고, 이런 개형도 있을 거라고. 자,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뭐라냐면 원점과 이 점을 넘기는 직선의 기울기가 t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하지. 원점은 고정됐지만 이 점이 바뀔 거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t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한번 fx를 결정해봐라. 이런 이야기인 거야. 자, 가부터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gt가 무슨 함수라는 뜻이냐? 기함수라는 뜻이거든. gt가 기함수야.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기함수래. 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심플하게 가면 돼. T, FT와 0,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T분 FT야. 그냥 이게 기함수란 거야. 어떻게 품지? T가 무슨 함수지? 기함수지. 1차 함수지. 그럼 얘가 무슨 함수란 뜻이야? 우함수란 뜻인 거지. 이게 우함수란 뜻인 거야. 그래서 fx 그래프가 얘라는 확정이 난 거야. 이 그래프가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이 되는 우함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게 fx인 거지.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 어딘지 모르지만 0, 이게 0이지. 0,0에서 이게 원점이라는 뜻이야. 이게 원점에서 이 직선에 t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빼기 t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여기가 t면 여기가 빼기 t거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반대니까 기함수가 맞지. 그런 얘기인 거야. 아,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맞구나 뜻인 거야. 자, 근데 뭐라 했냐면, 이거 내가 그냥 이 현우 선생님 책 그대로 놔뒀는데, 나 같으면 이 두 개를 바꿔놨을 것 같아. 좀 선생님, 이 선생님이 좀 사악했어. 그러니까 여기 꽂히면 이게 잘 안 풀리거든. 해보자. 일단 GT가 2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하긴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할게. 이 문제가 좀 사악하긴 해. 그러니까 나도 바꾸려다가, 뭐, 감히 내가, 그지? 내가 무슨 그 힘이 있다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기출문제 중에 그런 게 많더라고. 수능 기출문제 중에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막 거꾸로 풀어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바꾸려다가 그냥 놔뒀어. 그래서 아마 여기서 걸린 친구들은 이걸 한번 했어야 될 거야. 그럼 잠깐 이걸 먼저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점이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원점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천천히 생각해 봐.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GT가 마이너스 4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점하고 T, FT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빼기 4가 되는 순간에 T가 오직 하나다 이 뜻인 거야. 그 무슨 소리냐? 아무데나 원점을 찍어볼게요. 아무데나 해보자고. 그럼 여기가 원점에 치면 이 점과 이 그래프 위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빼기 4니까 이렇게 기울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기울은 직선을 껐을 때, 이 직선과 만나는 T, FT, 여기.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 식을 만족하는 T는 두 개가 되는 거지. 근데 몇 개만 나온다고?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기울기가 빼기 4를 그렸을 때 하나에서만 만나는 거지. 그럼 모두 다,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어떤 상태가 하나가 되겠어? 접해야 한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접해져야 여기가 원점이라 쳤을 때 이 그래프에 있는 점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빼기 4가 되는 게 유일하게 여기가 되는 거지. 이 말 뜻인 거야, 결국은. 그래서 약간 좀 사악하셨다. 이렇게, 이걸 먼저 놨으면 좀 쉬웠는데,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게, 여기 접하는 순간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빼기 4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이제 다시 2번으로 나로 가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 그래프를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자, 관찰해가지고, 극대가 돼야 돼. 뭐가 극대가 돼야 돼? 기울기가 극점이 돼야 돼. 기울기가 극점. 야, 극점이 뭐야, 극점이? 증가와 감소가 변환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커졌다가 작아지면 극소, 작아졌다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야? 커졌다가 작아지면 뭐가 돼? 극대가 되고, 작았다가 커지면 뭐가 된다? 극소가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봐봐. 지금부터 관찰해보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겠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GT야. 내가 여기는 여기가 T, FT지. 그럼 T를 변화시키면 기울기가 현재 변하지. 자, 지금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기울기가 커지고 있지. 기울기가 커지다가 기울기가 작아지지. 그럼 극점이 생긴 거지. 극점이 생긴 거라고. 어디가 극점이야? 이 접하는 순간에서 극점이 되는 거지, GT가. 내 말 이해되냐? 근데 여기만 극점이 된 게 아니라 T가 2에서도 극점이 나온대. 대칭이니까.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큰 상태인데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기울기가 커지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지다 커지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점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근데 그 극점이 생기는 순간이 T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가 2란 뜻인 거지. 그럼 대칭인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4가 되는 거지. 얘가 기울기가 빼기 4였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4가 되는 거지. 납득 되겠냐? 이렇게 해서 끝났다 뜻인 거야. 자, 그럼 fx를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식 세워보자. fx는 자, fx가 무슨 함수라고? 이게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우함수. 우함수니까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이라 두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첫 번째 식이 뭐냐면 이 점의 좌표야. 자, 이 점 좌표가 얼마지? 2, 얼마야? 이 원점이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4잖아.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면 위로 얼마 올라가야 돼? 8만큼 올라가니까 괜찮아? 이 점 좌표 얼마겠어? 2,8인 거지. 첫 번째 식. 두 번째,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다. 그리고 두 개 가지고 A 구하고 B 구하면 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풀라는 거야. 들어보면 별 게 없지만 네가 풀면 상당히 힘들거든. 나름대로 괜찮은 문제니까 이런 기울기 관한 변화들, 이런 기울기 관한 변화 문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니까 좀 잘 봐둘 필요가 있다. 자, 집에서 꼭 복습해야 한다. 오케이. 자, 다음. 자, 이제 미적분으로 가보자. 자, 미적분의 세 문제는 빨리 풀 테니까 해보자. 자, 이 문제는 저번 주에 쳤던 김기현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야. 상당히 좋아. 자, 나름대로 괜찮은 문제고, 김기현 선생님이 좀 계산이 많아, 모의고사가. 모의고사 계산이 좀 많은데, 이 정도 계산은 할만해. 자, 해보자.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는 거야. 이게 y는 2의 2x제곱인데, 이 그래프에 접하면, y절편이 t가 되는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 t라 하겠다 뜻인 거야. 알겠죠? 잘 가. 이렇게 끝난 거야. 야,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이 상황에서. 접점의 설정이 중요하지? 접점의 설정. 그래서 네가 이 스스로 이 접점을 설정해야 돼. 뭐라지? 보통 t를 쓰는데 t가 여기 있으니까 t를 하자. 자, 그럼 이 현상을 그대로 식을 세워야 돼. 자, 뭐라 세워야겠어? P, FP와 T, 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P에서의 미분계수랑 같겠지? 좀 이해돼? 이거 미분하면 뭐 되지? 2에 2t가 되잖아? 2x 되잖아? 그럼 P에서의 미분계수니까 2 곱하기 2의 2x가 되겠지? 2p가 되겠지? 이 식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뭐냐? 세타 t에 뭐가 되겠어? 탄젠트가 되는 거지. 탄젠트 세타 t다. 자, 딱 느낌 오지? 뭐야? 다변수 민법을 써라. 이 말인 거야. 다변수 미분을 해라. 이 말인데, 자, 이제 이 식이 나온 거야. 전형적인 문제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세타 프라임을 거죠. 세타 프라임.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라는 거지, 이걸 미분. 이식을 미분할지, 이식을 미분할지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복잡하긴 하거든? 요 식을 미분할 거야. 자, 근데 봐. 그래서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이 문제가 좀 과하긴 해. 요 부분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 되게 익숙하긴 하거든? 자, 양변을 무엇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지? 자, 세타 프라임 t를 구했으니까, 양변을 무엇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거든. 근데 t에서 미분하려니까 여기 p가 있다 보니까, dp, dt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좀 과했어. 이 두 식이 같다는 걸 쓰면 쉬워져. 약분되잖아. 좀 과하지. 그 두 식 같은 거니까 내보벌 하지 말고 이 김기현 쌤이 낸 거니까 내보벌 하면 안 돼. 같으니까 p 빼기 t가 2분의 1이야. 라는 식이 나와. 그러면 이걸 그냥 p를 바꿀 수 있어. 바로 t로. 그지 않아? 여기서 그냥 대놓고 미분하는 게 아니고 p를 바꿔서 미분하면 훨씬 편한 거지. 자, 그게 좀 과하다 생각해, 나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자. 이 식만 따로 적어주면 2 곱하기 2에 자, 2p가 뭐냐면 2t 플러스 1이거든? 얼마나 좋아, 그지? 이게 탄젠트 세타 t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게 t로 표현됐으니까 미분하기가 열나 쉬워지는 거지. 자, 그럼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얘부터 적게 시컨트 제곱 세타 t에 곱하기 세타 프라임 t가 되겠지? 자, 이것이 얘를 미분하면 4 곱하기 2에 2t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세타 t를 찾아라 했단 말이야. 세타 프라임 t. 그럼 세타 프라임 t는 뭐냐면 시컨트 제곱 세타 t분의 4 곱하기 2에 2t 플러스 1인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t1을 집어넣던 t2를 집어넣던 5분의 4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 근데 무슨 탄젠트 세타가 나오고 이게 뭔가 덧셈 정리가 보이잖아, 그지? 덧셈 정리 보인단 말이야. 탄젠트 덧셈 정리 보이잖아. 1풀 탄탄분의 탄마탄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얘는 삼각비고 이건 지수함수야. 미치겠는 거야. 센스를 발휘해야 돼. 자, 어떻게? 이 식이랑 같은 거니까 이거를 얘로 바꿀 수가 있어. 삼각함수, 지수함수. 종류가 통일되면 좋잖아. 그래서 이 지수함수를 삼각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4니까 2를 곱해주면 2 탄젠트 세타 t가 돼. 이게 세타 프라임 t인 거야. 야, 그런데 탄젠트고 시컨트 제곱이잖아?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뭐 생각나? 이 시컨트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지? 탄젠트 제곱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를 탄젠트 제곱 플러스로 바꾸면 결국 무슨 뜻이 돼버리냐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로 바꾸면 결국 이 두 개가 5분의 4가 된다는 말이니까 이게 5분의 4가 되는 탄젠트 세타 t를 찾을 수가 있어. 좀 과하지? 이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 근데 배울만 하잖아. 그래서 우린 배우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걸 탄젠트 세타 t를 치환해서 풀면 탄젠트 세타 t가 나오게 돼. 그래서 문제가 끝난 거야. 해보자. 자, 탄젠트 세타 t를 치환할게. 탄젠트 세타 t를 내가 뭐 t라고 치환하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t제곱 플러스 1분의 2t가 되거든. 이게 5분의 4란 거야. 그럼 이걸 풀면 4t제곱 플러스 4는 10t가 되고, 약분하면 되지. 다시 약분하면 2t제곱 플러스 2는 5t가 되고, 넘기면 2t제곱 빼기 5t 플러스 2가 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t가 하나가 2가 나오고 하나가 2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탄젠트 세타 t가
2분의 1 되고 2가 되는 순간에서 이게 5분의 1 5분의 4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세타 t가 예각이거든. 이게 예각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이게 세타 t가 예각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세타 t는 하나씩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말 괜찮지? 그러면 이해되지 얘들아? 그런 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t가 두 개 나온다는 거지. 왜 두 개 나와? 얘가 되는 t 하나, 얘가 되는 t가 하나씩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탄젠트 세타 t1, 탄젠트 세타 t2가 자 세타 2가 더 크니까 예각으로 더 크지. 예각으로 더 크니까 아니 탄젠트 값도 큰 걸 가져가게 되고 얘는 작은 걸 가져가게 된다. 이거 아닌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풀 탄탄분의 탄마탄 답인 거지. 그럼 최종 답이 뭐다? 1풀 탄탄분의 탄마탄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최종 답이다 이 뜻인 거야. 자, 뭐 꼭 깔끔하진 않은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걸 당장 미분하기가 짜증나는데 이 식을 잘 정리하니까 이 식이 나오고 변수를 굳이 변수를 두 개 가져가지 말고 변수를 한 개로 통일시킬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자, 괜찮지?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좀 약간, 뭐랄까, 특별한 게 하나 있어. 특별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자는 의미에서 낸 거야. 이 문제 맞춘 사람 아무도 없을걸? 뭐, 찍어서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답이 얼마냐? 80? 80을 찍어서 맞춘 사람 없겠지? 아마 맞춘 사람 없을 것 같아.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긴 해. 자, 한번 해보면서 얘기하자. 약간,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주제긴 해. 근데 출제가 될 수도 있어. 가보자고. 1보다 큰 실수 K와 1보다 큰 실수 K가 있대.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얘가. 여기가 연속이래. 그럼 K에서 값이 같아야지. 그지 않냐? 그럼 K에서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무슨 식이 나오냐면, K-1의 제곱분의 1이 AK 플러스 B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야. 실수 전체 집합 연속이라잖아. 자, 근데 뭔 소리냐? 모르겠어, 그지? 우함수다, 이거지. 자, 0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니까 이걸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자, 저걸 빨리 그려보면, 우함수를 했으니까 뭐 그린 거 어렵지 않지? 자, 1보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1보다라는 말이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K가 여기 있으면, K보다 왼쪽은 어떤 직선이 그려지고,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어. 이 우측은 이 그래프 정도 쉽게 그릴 수 있거든?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1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야. 그럼 여기 K가 있으니까 K보다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럼 K보다 오른쪽엔 저 그래프를 그리라 했으니까 아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괜찮지? 그럼 여긴 직선이 있는 거니까 아마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요즘 뭔지 몰라. 연속함수를 했으니까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한번 해보자. 어느 걸 할까요? 이렇게 해봐, 그냥.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이게 fx인데 이거를 대칭해야 돼. 우함수를 했으니까. 그럼 대칭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정도 하면 되려나? 괜찮지, 그지? 여기 빼기 k가 될 것이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될 거야. 현재 이런 형태다 뜻인 거야. 물론 이거 몰라.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잘 몰라요. 근데 몰라. 그냥 대충 직선이라는 거야. 그잖아? ax 플러스 b니까. 자, 근데 계속 가보자. 뭐라 했냐면 자, 맨날 보던 게 나왔어요. 자, 이거 보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얘를 독립함수로 인정해줘야 돼. 그 식을 다시 재구성한다. gx라고 치환한다. 항상 정적분 함수는 독립함수로 인정해주는 거야. 저 상태로 풀 생각을 꿈에도 꾸지 마.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 함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g'x는 뭐다? fx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fx 그래프가 이 fx거든. 이 fx 그래프가 내가 그리고 싶은 함수의 도함수인 거야.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저기 있는 함수는 뭐냐? y는 뭐냐면 절대값 gx인 거야.
이 그래프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오케이. 자,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한 특징 우리 알고 있지? 절대값 함수가 이 지금 얘 gx는 미분 가능 함수냐? gx는 미분 가능 함수예요. 그럼 절대값 안에 gx 미분 가능 함수가 있을 때 얘가 미분 불가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야? 얘가 미분 불가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뭐 할 때? x축과 만날 때 접하지 못하면 얘는 뭐가 돼버려? 미분 불가한 거지.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알고 있어. 알잖아? 안 그래? 그러면 이 순간 이 그래프의 미분계수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 개념 아니야, 개념? 절대값 안에 미분 가능 함수 그래프, 절대값 안에 함수가 있을 때 이거 미분 가능성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 결론은 뭐냐? gx가 마이너스에서 0이 된다 했으니까 gx가 마이너스에서 미분계수가 빵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출발이야. 근데 g'x가 얘야. 그러니까 너는 f-1. 오케이. k가 1보다 크거든? 그럼 1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럼 대칭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지. 이 fx가 마이너스에서 어디를 지난다? 이 x축을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직선을 알게 된 거지. 아, 이 직선이 어딘가 마이너스 됐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아,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g'x구나.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원함수 그래프를 gx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순간 접한다. 이런 걸 해보자는 거야. 자, 이제 그래프 그려본다. 신비로운 게 나온다. 잘 봐. 되게 좋아, 문제가. 아, 물론 이건 아무나 푸는 건 아니야. 자, 이런 걸 알아야 돼. 지금 이 도함수가 우함수야. 도함수가 우함수면 원함수는 뭐야? 기함수라면 안 돼. 기함수 플러스 c야. 그러니까 여튼간에 얘도 뭐다? 점대칭이야, 점대칭.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도함수 보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해.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냐면 자, 분명히 뭐라 하냐면 마이너스 1컴방에서 x축과 접해야 돼. 아, 이게 절대값이어야지. 이거 절대값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x축이 있으니까 이게 x축이거든. 그럼 큰일 났어. 이게 왜 큰일 났지? 이게 gx거든. 그럼 이걸 뒤집으면 여기서 100% 뭐가 돼버려? 미분 불가가 된다고. 그렇잖아? 이걸 뒤집으면 그래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를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와, 이 문제가 특이한 거야. 아니, 분명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이거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실수전체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 분명히 마이너스는 접한다고 했건 말이지. 사실 문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뭐가 도대체 잘못됐지? 자, 생각해보자고. 뭐를 관가했을까? 바로 뭘 관가했냐면 도함수가 점점 기울기가 얼마가 되고 있어? 도함수 값이 어디 가까워지고 있어? 0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도함수 값이 0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리가 없다고. 이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된다? 누워지는 거지. 뭐가 생기지? 점근선 생기는 거야. 와우. 엄청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건 맞는데 미분계수가 점점 빵이 가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도 감소하다가 아니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되는 게 아니고
잘 못 그리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 2점 점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란 거지. 그러면 실수전체에 대해서 뭐가 돼? 미분 가능하다는 뜻인 거야. 그럼 최종 결론은 뭐야? 이 점근선이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다. 이게 답인 거야. 이 점근선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실수지 미분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렇다고 이거 원함수를 이걸 가지고 적분을 다 해서 풀자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알고 있어요. 뭘 알지? 이게 도함수잖아? 도함수의 구간의 넓이는 함수의 뭐다? 변화량이다. 그러면 분명히 이때부터 이때까지 감소하는 넓이가 이거, 이때부터 이때까지 감소하는 넓이가 이건데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이게 직선이니까. 자, 보자. 해볼게. 지금 뭐라 했냐면 이 그래프가 얘야 얘. 근데 이게 1,0을 지나가, 1,0을 지나간다고, 1,0을 지나가, 1,0.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1,0을 지나가니까 일단 A 플러스 B가 빵이야. A 플러스 B가 빵이라고. 그럼 미지수를 줄이자. 미지수를 줄여볼게. A, B가 빵이니까 저기는 AX 플러스 B를 뭐라 적을 수 있냐면 A에 X-1로 적을 수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A인 거지. 자, 그럼 이 넓이가 얼마지? 가로 길이 1짜리, 세로 길이 A짜리잖아. A가 양수니까. 그럼 이건 넓이가 2분의 A, 얘도 얼마야? 2분의 A니까 2분의 만큼 떨어지다가 2분의 만큼 올라간다고, 내려간다고. 그럼 여기 좌표가 지금 0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좌표 얼마야? 1, 마이너스 A인 거야. 그럼 지금부터 올라가는 양이 뭐보다 작아야 돼? A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이 증가되는 양, 영원히 증가되는 양. 이 영원히 증가되는 이 양이 뭐보다 작으면 된다? A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뭐라 적을 수 있어? 인테그랄. 어디부터? 1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요게 나온 적이 없는 거야. 1부터 영원히 증가했어. 영원히. 이 함수 뭐 gx'(x지? gfx잖아? 의 적분이 이 함수의 증가량인데 그 증가량이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되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 넓이는 쉽게 두 가지로 계산해야겠죠? 먼저 이 부분 넓이 계산하시고 이 부분 넓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재밌는 게 이 부분 넓이를 계산할 때 리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미트. 무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해보자. 빡세냐? 빡세지. 해보자고. 자, 해보자. 여기 K 넣으면 되잖아. 이 K 넣으면 아까 뭐 해주나? 이거 했잖아. AK 플러스 B잖아. AK 플러스 B. 뭐 어떻게 되나? K를 넣으면 AK 플러스 B니까. 아, 근데 미분 가능하고 하도록 은 K의 무슨 값을 찾으래? K의 최대값을 찾자는 거잖아. K 최대값. 그지? 그럼 K가 최대가 되려면 이게 K가 최대가 되면 K가 1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넓이가 점점 커져 작아져. 커지잖아. 그럼 K가 최대가 되는 순간 찾자는 말은 이 증가량이 최대가 되는 순간, 즉 이게 얼마 되는 순간, A가 되는 순간에 K를 찾아는 뜻인 거야. 내 말 괜찮지? 이때가 K가 최대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한다. 해보자. 자, 이 직선이 저거야, 저거. AX-1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부터 K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 K를 그냥 넣어. K를 넣으면 A에 K-1이 되거든. 그 밑변 길이는 K-1이고 높이가 얘가 되는 거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또 복잡하지만 이해 되겠냐?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얼마지? 얘는 이렇게 풀 거야. 이게 A가 되는 순간인데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걸로 풀 거라고. 자, 삼각형 넓이 얼마다? 2분의 1에 A에 K-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삼각형 넓이야. 그렇잖아?
2분의 1 곱하기 k-1 곱하기 얘 나오잖아, 그지?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k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적분하는 거지. 자, 이게 a가 되는 순간에 k를 찾자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적분할 수 있잖아, 그지? 야, 뭐를 미분해야 얘가 나오냐? 마이너스 x분율이잖아. 이걸 미분하면 얘가 나오잖아. 자, 이걸 적분하면 되잖아. 여기다 무한대를 집어넣고 k를 넣는 거지. 납득되지? 야, 근데 무한대 넣으면 이게 얼마냐, 극한이? 0이 되는 거지. 무한대면 0이잖아. 이렇게 그냥 이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이게 바꿔버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k를 넣으면 k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빼기 무한대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다? a가 되는 순간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정리하면 2분의 a 곱하기 k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예 k 마이너스 1분의 1이 a가 되는 순간에 방정식을 풀자는 거잖아. 근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 식 하나가 바로 뭘까? 아까 전에 뭘 써먹었더라? 뭐 연속이다 하나 있었거든. 연속이다 식 하나 있었잖아. 뭐지? 근데 여기다 k 넣지 말고 여기다 k 넣는 게 나니까 a k 마이너스 다 하면 되잖아. 그 요식 가지고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얘를 데리고 가보자. 널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자, 데리고 가보자고. 연립하자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 대신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지? 뭐 집어넣고 자식할 것도 없네. 그냥 적자.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나? 그냥 집어넣어. a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k 구하는 문제니까. 그 a 대신 집어넣으면 2분의 얼마가 돼? 2분의 k 플러스 빼기 1이 되고 플러스 k 빼기 1분의 1이 a 이런 뜻인 거지. 이걸 풀란 뜻인 거지. 자, 이걸 풀면 답이 되는 거니까 요거 네가 2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올 거야. 자, 이게 끝인 거야. 자, 상당히 괜찮은 문제지. 특이한 게 보이지, 그지? 자, 기본적으로 거의 우리가 배웠던 기본 문제랑 비슷한 문제들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의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란 거야. 미분계에서 점점 0에 수렴하니까. 그지?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의 넓이만큼 함수가 증가하는데 이 부분 넓이의 넓이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의 극한을 계산하면 이 함수의 증가량을 이해할 수 있다 뜻인 거지. 자, 좀 특이한 문제인데 아직 나오지 않은 주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거야.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지. 좀 산뜻하지? 이런 것들은 하나 알아두면 나중에 또 나오면 너희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거지. 자,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요거 내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복습해야 한다. 오케이? 자, 수고했어.